혁신위의 네. 이제 활동 의미, 존재 이건 다 끝났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신경전 이거는 신경전도 없어요. 서로 이제 끝났어요, 이것도. 그리고 막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이준석 대표가 국무총리 자리 요구했어. 이준석 대표가 이 당 안에서 활동하고 싶어 했는데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거야. 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말도 안 된다. 빨리 나를 윤리위원장 시켜라.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는 제각기 각자 갈 길 갈 것 네. 같다. 대구는 보수의 뭐 심장이라고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힘을 받고 또 여기서 호응해 줬을 때 네. 나는 더 정치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아닙니다. 법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냥 일상적인 활동한 거고요. 지금 박지원 변호사님이 이렇게 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하겠습니다. 네, 정치권 화제가 여의도시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현안 낚시꾼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립기어 3부 정치 토크쇼 여의도시 어부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강태공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공센터 소장님. 잡았어요. 네, 황금잉어를 잡으셨고요. 박지훈 변호사님, 황금 박지훈입니다. 고등어를 잡으셨습니다. 고등어? 고등어 아닌가요? 고등어인가요? 붕어 같아요. 아, 붕어있네요. 네. 네.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 2부에서 이제 인사뷰에서 정미경 최고와 함께 이제 국민의힘 이슈 여러 개 다뤄봤는데요. 요즘 국민의힘 들었어요.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많아요. 국민의힘 거만 하죠? 네. 아니요. 오늘 저희 네, 하나는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겹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분이라면 색다르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없이 부탁드려요. 그냥 막 다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대물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전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최근 영남 중진 불출마 요구 이후에 김기현 대표랑 이뇨한 위원장이 회동도 했어요. 근데 갈등 봉합하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입장 차이만 좀 분명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두 사람이 이제 안 만날 수는 없었던 상황 같고요. 예. 특히 이제 뭐 이제 이뇨한 위원장이 뭐 본인 얘기긴 합니다. 방송 인터뷰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어떤 지시 가 있었다. 교감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했는데 이제 이 아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네. 아니다 하면서 그러면서 갈등이 커지면서 지금 만났는데 그 와중에 혁신안이 네 번째 혁신이 또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 혁신안대로 가면 뭐 좋긴 한데 일단은 혁신안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도부에서 수용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4개 중에 하나 수용했잖아요. 예, 예. 첫 번째 사면. 그런 사면 만추는 나머지는 되게 중요한 공천 네. 관련된 건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어떤 만남은 당장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만남이지 뭔가 궁극적으로 뭔가 해결될 수 있는 만남은 아니다. 네. 특히 또 김기현 대표의 지도력이 막 너무 막 강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예. 리더십을 의심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김기현 대표가 사실 좀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끝났어요. 어떤 게 끝났나요? 혁신위의 네. 이제 활동 의미, 존재 이건 다 끝났다고 보여져요. 지도부에서 계속 받아들이지 않는 게요? 두 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한 김기현 당대표가 혁신위를 이제 일부러 좀 무시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났을 땐 이런 거죠. 아이 좀 수위 조절하고 말도 좀 조심하고 좀 그렇게 해. 좀 우리 사정도 있잖아. 네. 이랬더니 이뇨한 위원장은 아니요 저는 제 할 말 다 할 건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혁신위가 공천과 관련된 사항을 건드는 순간부터 지도부와 갈등이 의원들이 그냥 혁신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혁신위가 왜 지금 공천 문제까지 건드려 이런 예. 공개적인 반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전권 주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권이 뭐였냐면 네. 혁신위원 구성, 네. 활동 기간, 아. 의제 안건 네. 이거지. 김기현 당대표가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모든 사항을 당론으로 바로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전권은 그냥 혁신위 운영 전권이었지 혁신위의 안건을 모든 걸 받아들이겠다라는 정권은 아니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어제 보도 보니까 그냥 12월 초까지만 하고 혁신이 종료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이뇨한 위원장은 또 크리스마스까지도 크리스마스까지도 하겠다. 근데 의미가 없다니까요. 뭐 할 거예요 이제 한 달 동안 이뇨한 위원장 혼자 개인적인 드리블을 해요? 개인적인 플레이? 여기 가서 오늘 뭐 어디가 대전인가 어디 간다고 오늘 대전 그러던데? 카이스트 네. 이상민 의원 만나잖아요. 만나러 갑니다. 본이 그냥 그런 개인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저는 혁신이가 끝났다 이렇게 보여져요. 끝났다고 평가하시고. 뭐 저는
크리스마스까지는 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까지는. 이뇨한 위원장 네. 말씀도 많고 네. 또 개인기가 좀 돋보이잖아요. 하긴 하는데 비슷한 얘기입니다.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돼요. 혁신안들 지도부 또 더 나아가서 지도부에서 혁신안이 통과된 다음에 네.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그 부분이 반영이 돼야 됩니다. 되죠. 예. 그 두 가지가 되지 않는 이상은 저도 장 소장님 말씀처럼 네.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을 거고 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좀 존립 근거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아니, 혁신이가 진짜 제대로 존재감을 빵빵 드러내고 이뇨한 위원장의 말에 권위가 생기려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공천관리위원장 임요한 딱 이러면요. 아, 그쵸. 당 지도 체제는 완전히 그냥 뒷전이고 네. 이뇨한 위원장 중심으로 앞으로 그렇죠. 내년 3월 초까지 갈 수가 끌어갈 수 있는데 있는데 그럴 리가 그런 일이 없죠. 벌어질까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은 네 번째 혁신안 대통령실 출신 인사도 예외 없이 상향식 공천을 하고 전략 공천은 원천 배제하자. 이거 절대 안 받아들일 거라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이게 앞뒤가 좀 뭐 안 맞아요. 그 청년 그거랑도 그렇죠. 안 청년 맞아요. 비례나 이런 거 다르죠. 당에서도 얘기를 스스로 했잖아요. 이제 자기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막 던지는 것 같아요. 스트라이크 존 안에 던져야 되는데 네. 일단은 던지고 투수가 그 폭투도 나오고 커브도 네. 나오는데 자꾸 볼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은 안 맞아요. 이 핵심안들 중에 일단은 물갈이 뭐 2호안이 그거였죠. 3호안이 청년을 좀 많이 해보자. 예. 청년을 하려면 청년이 현역을 이기는 방법은 전략공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호안이 전략공천 그쵸, 없다는 배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3, 4호안도 안 맞고 2호안도 뭐 그렇고 2호안도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말씀대로 뭔가 맞진 않는데 결국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인 거예요. 정말 그냥 이뇨한 혁신위에서 본인들이 그냥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뭔가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그림은 있는 상황에서 혁신안을 만들어냈는지 네. 그걸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지도부의 수용 여부하고 관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수용 2호안은 제가 봤을 때 안 된 거로 갔거든요. 지금 네.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쵸. 아무도. 네. 3호안도 그렇고 4호안도 별말이 없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된다. 그리고 수용이 된다고 손 치더라도 네.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물갈이가 돼야 되는데 뭐 지도부에 받긴 받았는데 예컨대 공천하는 방식이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네. 또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게 상향식 공천하면은 네. 대부분 다 경선이거든요. 예. 경선하면 현역 의원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개혁 공천 안 됩니다. 네. 우선 공천 안 됩니다. 단수 공천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인재 영입은 왜 해요? 뭐가 의미가 이상해. 막 맥락이 안 맞죠. 헐뿐인. 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신경전 이거는 신경전도 없어요. 서로 이제 끝났어요. 이것도 이제 신경전도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서로 상대방을 폄하하고 공격함으로써 네. 그냥 상대방이 네. 잘못되도록 하는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막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네. 이준석 대표가 국무총리 자리 요구했어. 공천권을 달래. 막 이런 얘기도 국민에서 막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그냥 이 당 안에서 활동하고 싶어 했는데 네. 어린아이처럼 떼쓰는 거야. 네, 네. 이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거든요. 아. 이준석 대표는 뭐 말도 안 된다. 예. 차라리 나를 윤리위원장 시켜라.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앞으로는 네. 어떠한 접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 제각기 각자 갈 길 갈 것 네. 같다. 근데 아까 정미경 네. 최고는 이제 신당 창당은 절대 안 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나 좀 붙잡아줘라고 하는 계속하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자기 바람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면 99% 이준석 대표 신당 혼자라도 신상 창당합니다. 네. 99.9% 한다. 0.9를 더 붙이고 싶은데요. 네. 뭐 가능성 이렇게 돌아올 가능성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정치는 명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도 전 대표도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본인도 내가 왜 신당을 만드는지 그 명분을 만드는 거거든요. 예. 당연히 정치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명분 플러스 실리인데 명분을 먼저 한 다음에 실리를 찾는 거거든요. 또 시기상 봤을 때는 본인도 10일, 27일 못 박아 놓은 것도 있고 네. 너무 빨리 신당을 해버리면 사실은 그 붐이라든지 이게 적거든요. 그쵸.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명분 쌓이고 네. 실리로 갔을 때는 12월 말, 네. 1월 초 네. 그때 딱 떨어지는 시점에. 거죠. 그래서 봤을 때는 저도 장소영 씨 말씀처럼 다시 백에서 돌아가는 거 이거는 지금 온 게 많아요. 너무 온 게 많아요. 그럼 극적화에는 없을 것이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없다니까. 많은 것을 줘야 돼요. 너무 많은 것을 줄까요? 안, 그러니까 네. 그렇다니까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네. 때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2번이나 극적으로 깨안는 찾아가지고 거. 봉합됐다.
그때는요 권력을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미 잡은. 지금은 권력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안 지켜봐도 안 답은 지켜봐도 나와 돼요. 있어요. 네. 전 지켜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슈는 대구행으로 잡아봤습니다. 대구행. 근 며칠 동안 대구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두 인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보수의 심장을 두고 두 사람 사이에서 묘한 신경전? 이것도 키워드 신경전으로 묶어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어쨌건 이번에는 대구행으로 잡아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주말에 대구 간 한동훈 장관. 나 정치할 거야. 그 선언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 숨겨진 의미는 이준석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갑작스럽게 대구. 급조된 행사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오. 그 이준석 대표가 그 전에 보면은 예. 대구에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인터뷰하고 나 대구 출마할 수 있어요.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잠재워야 한다라는 것이 여권에서 논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결국엔 한동훈 장관 그래 투입하자, 긴급하게 투입하자. 급조된 행사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한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준석 대표 신당 창당 대구 출마 막 이게 언론의 화제였는데 네. 갑자기 한동훈으로 확 덮였잖아요. 이슈는 이슈를 덮는다. 예. 그건 어느 정도는 성공해 오. 보여요. 이제는 정치인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무회의, 국무위원, 네. 장관이라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마 시작이 지난번 우리 도시여보에서도 네. 예술의 전당 갔을 때 그 얘기 맞아요, 했을 맞아요. 겁니다. 그때부터 행보 하나하나가 그냥 쉽사리 볼 게 아닙니다. 다 정치적 의미를 부여를 하는 게 맞고요. 네. 대구도 마찬가지로 뭐 본인이 의도했다 안 했다고 자꾸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비춰지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지거든요. 네. 특히 대구라는 겁니다. 그쵸. 사인도 받고 기차도 뭐 3 놓치고 시간이나? 예, 네. 연착이 되고 뭐 본인이 안 간 거죠. 그런 거 봤을 때는 정치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대구는 보수의 뭐 심장이라고 네. 알려진 곳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힘을 받고 또 여기서 호응해 줬을 때 네. 나는 더 정치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네. 거의 아닙니다. 아이돌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네. 국무위원으로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냥 일상적인 활동을 한 거고요. 지금 박지원 변호사님이 이렇게 저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압수수색하겠습니다. 완전 흉내 똑같은데요? 내셨네요. 네. 예. 안 비슷하죠? 비슷해요. 비슷해요. 오, 조금만 깜짝 더 놀랐어요. 하면은. 좀만 더 연습해요. 거의 같아요. 연습해요. 그래서. 네. 근데 사실 뭐 총선에 대해서는 지금 출마 얘기 계속 나왔는데 계속 선 그었었잖아요. 근데 총선이 국민 삶에 중요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언론사들도 이제 한동훈 마크맨을 오. 법조팀에서 해야 되는지 정당팀에서 해야 되는지 결국에는 뭐 그만두시겠죠. 법무부 장관을. 그럼 정치부에서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도 고민이 많고 네. 한동훈 장관을 총선에 어떻게 대비시켜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당연히 진로. 고민. 이 부분에서 엄청나게 고민이 많을 그렇죠. 거예요. 비대위원장 시킬까? 선대위원장 시킬까? 비례대표 내보낼까? 대구 출마시킬까? 수도권 험지 출마시킬까? 아니면 수도권의 안정적인 강남에 내보낼까? 어떻게 할까? 어느 게 가장 좋을까? 이거 가지고 아마 머리 지끈지끈 싸매고 있을 겁니다. 경우의 수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저 많은 경우의 수도 있지만 전 네. 출마를 이제 가정했을 때 경우의 수고 예. 오늘 또 보도에 따르면 12월 개각에 법무부 장관 빠져 있다 이런 보도가 오, 있거든요. 그래요? 근데 좀 맥하고는 안 맞는 보도긴 한데 네. 또 이 보도를 봤을 때는 대통령이나 뭐 특히 대통령이겠죠 인사권자니까 아직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을 만약에 이렇게 보내버리면 네. 그만한 또 법무부 장관 있을까 이런 고민. 그렇죠. 뭐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고민 때문에 이런 보도도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제 안 나간다면 이제 여기서 장관을 하다가 뭐 대선으로 가는 네. 가는 그런 길이 하나 있을 거고 말씀처럼 비례로 가느냐 그쵸. 지역구로 가느냐 어떤 선거의 역할을 맡을 것이냐 네. 그게 지금 경우의 수인데 저는 뭐 결국은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잖아요. 본인이 지금 움직이는 거는 결국 총선에 네.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디로 나갈 거라 보세요? 저보고 어디로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어디로 내보내는 게 좋겠어? 어떤 게 한동훈 장관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로드맵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일단은 배지부터 다는 게 중요하다. 왜요? 그래서 정치인이 배지 안 달면은요 그냥 낭인이에요, 낭인.
우리 도시오브 나와가지고 네 지금 뭐 국민의힘 당 대표는요 윤석열 대통령은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하면서 네. 평론할 수밖에 없어요. 배지를 먼저 달아야 된다. 무조건 배지 달아야 돼요. 예. 그래서 명분 있는 거는 첫 번째 비례대표 20번 병립형으로 선거구제 개편되면은 네네. 비례대표 20번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네. 그러면은 거의 40% 정도 정당 투표로 지지를 받아야 돼요. 네. 국민 여러분, 저를 국회에 보내주십시오. 우리 당 지지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네. 보다 더 안정적인 거는 본인이 살고, 네. 또 대통령 사저도 있고, 대검찰청 있는 네, 서초울이나 강남이나 네. 이런 데 나가시는 게 어떨까? 쉬운 곳에 네. 험지 말고. 네. 험지 나갔다가 똑 떨어지면은요, 네. 정치 인생도 나락으로 가요. 그렇죠. 그걸 늘 고려하긴 할 것 아, 같아요. 무조건 배치 달아야 이 돼요. 승부수를 이제 네. 띄운다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승부수가 잘 안 됩니다. 예컨대 예.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네. 경우도 영등포 얘기가 조금 나왔다가 지금 좀 안 한다고 줄어들었거든요. 했잖아요. 그 뭐 처음에는 나왔습니다. 예, 영등포. 예, 예. 영등 왜냐하면 그 여의도에 있으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가 밭 자체가 네. 민주당이 좀 맞아요. 좋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안 됐을 때는 그냥 좋은 도전이었다 이게 아니에요. 끝이에요 끝. 끝이기 때문에. 아깝게 져가지고. 아니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안 가깝게 결국에는 지나 이긴 거. 아예 지나 뭐 의미 있는 1% 도전이었다. 받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결국엔 이긴 뭐 거다. 멀리 볼 거 없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 보면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회 입성의 문제인데 네. 입성을 하기 위해서 방법을 택할 것이다. 네. 근데 저는- 막 어려운 방법은 아니고 그래도 그 입성을 택할 것 긴장된- 같으면 지역구는 몇 군데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확실한 곳에 가야죠. 애매한 데 갔다가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잡으러 간다고 이렇게 네, 얘기할 네, 네.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말했던 강남 3구 아니면 대구밖에 없습니다. 장 기자님, 네. 이게 선거가 올림픽 경기 아니잖아요. 우리 올림픽 경기 가서 젖잘싸 이런. 네, 4등 해도 야 그래 정말 감동적으로 잘 싸웠구나. 정말 국민이 너에게 금메달을 걸어줄게 이러는데 선거에서 지면은요. 그냥 끝이죠. 예, 그냥 끝이에요. 그냥 저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겨야 돼요. 아.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죠. 제가 한동훈 장관 참모라면은 무조건 예. 이길 수 있는 곳에. 오. 저는 가장 좋은 게 서초죠. 서초. 서초. 그러니까 검찰청이나 그렇죠. 있는 곳에. 예. 근데 비어 있는 데도 있어요. 음. 태용 의원, 강남, 아. 강남 네? 을이죠. 거기는 강남 병. 강남 을인가? 갑인가? 하여튼 하여튼 거기 강남 쪽. 네. 거기도 괜찮을 것 같고 박진 장관이 본인 또 안 나오신다고. 거기도 네. 강남 거기 쪽이잖아요. 비어 있으니까 그냥 눈 딱 감고 일단 배집도 달고. 네. 그 그렇게 다음을 하시면 도모해라. 그럼요. 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한동훈 장관이 딱 배지를 달고 어느 지역이든 예. 아니면 비례든 딱 달고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것과 네. 없어. 그냥 가끔 중립기어에 나와가지고 저랑 같이 그냥 도시어부 이렇게 같이 해. 정치적으로 위상은 뭐 없는 정치적 거지. 위상이 뭐가 있으면 그 정치 위상 자체가 없는 거죠, 아예. 그러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도 또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 근데 이제 한 장관과 이 전 대표를 저희가 두 인물로 오늘 뽑았잖아요. 이분들이 모두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하면서 묘한 신경전 대결 구도가 좀 굳혀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을 대해서 잘 할 수 있다고 본다. 언젠가 나와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게 후하게 평가를 하고 같이 할 있고요.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만 돌이켜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하진 네.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윤석열 정부 뭐 얘기 같은 거는 많이 했던 것 네네네. 같은데 뭐 검찰이나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네. 많은 얘기를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도 뭐 언젠가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옛날부터 염두에 뒀던 거 아닌가 생각도 눈여겨본 들고. 사람.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좋은 얘기를 아니면 서로 좀 멀리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사실 확실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긁지 않은 볼거 그렇죠. 했잖아요. 한동훈 장관도 이준석 대표를 좀 의식하는 것 같고. 왜요? 어느 부분에서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제 뭐 이것도 가능성이 네. 아주 세모지만 신당이 되거나 한다면 이 대구에서 대구에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대구에서. 대구에서 겨룰 수도 있잖아요. 선거제가 아직 정확하지 안 됐지만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뭐 비대위원장을 받든 선대위원장 받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는 경쟁자 될 수밖에 네, 네.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부담스러운 경쟁자죠. 계속 쳐다보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호감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선수로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예.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 특징이잖아요.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나도 공격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한동훈 장관도 특별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공격한 적 없죠.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뭐 공격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과는 별개의 인물이다. 라고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 두 분이 대구에서 만나게 되면은
대구의 바람이 한동훈과 이준석 어느 쪽으로 불까요? 저는 제가 이제 대구 사람이거든요. 네, 어떠세요? 대구 분으로서. 저는 뭐 이제 거의 대구에서 크고 학교까지 다 나와가지고 저는 좀 다르게 좀 보는 측면이 제 개인적 측면인데 네. 저는 지금 대구에 있는 현역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특히 이제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특히 뭐 조호영 의원 같은 분 네네네. 스타라고 했던 그런 분들이 어떻게 쉽게 정리가 될지 그거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역 민심도 엄청 중요해요. 지역 그래서 수가. 만약에 지역에 보수 어떤 그 그룹이 예. 예컨대입니다. 국민의힘 쪽이 이제 나오고 뭐 한동훈 장관 측이라고 합시다 하고 이준석 신당 측이 한 명 있고 무소속 현역이 나오고 네. 이래 되면 이제 민주당도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래 되면 누가 이길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예전에 뭐 자민련 얘기를 했었지만 자민련이 네. 한번 96년 선거였나 95년 선거였나요? 그런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뭐 그런 얘기 했긴 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대구 민심이 쉽게 내가 가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할 때는 아주 양립했을 때 민주당과 이렇게 할 때 그렇게는 네. 그런 구도가 될 수 있지만 너무 쉽게 볼 건 저는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장 기자님 저는 꼭 보수 우파 분들 그리고 뭐 이렇게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지를 많이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보수 우파가 정권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보수 우파 내에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동훈 장관도 내년에 배지 달고 네. 이준석 대표도 보수 우파 사람이잖아요. 네. 그냥 배지 달고 유승민도 배지 달고 네. 그렇게 해서 경쟁 구도 그래서 야 보수파에 사람들이 많구나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야 민주당은 저기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데 보수파는 사람이 많네 네. 재밌네 예선부터 그런 관심을 이끄는 수단으로서 보수파에 있는 인재들 정치 지망생들을 키워줘야지 자꾸 짓누르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지지한다고 해가지고 네. 이준석 나쁜 사람 이준석 죽여라 이건 안 되고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분들도 네. 한동훈 죽여 쟤는 안 돼 서로 이러지 근데 않았으면 그러려면 네. 저도 장 소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세가 더 넓어야 돼요. 지금 어디에 국한돼 있냐면 강남 3구 하면 TK, PK, 맞아요. PK 일부에 네. 국한돼 있거든요. 너무 적은 자리에 만약에 뭐 다 가도 된다 그러면 아이고 이준석 절로 가시고 우리는 일로 가고 다 같이 됩시다가 가능한데 너무 한정된 입지가 없다. 자리거든요. 예. 한정된 자리에서 다 들어가려고 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장 기자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저요? 아이스크림이요. 그럼 삼시세끼 아이스크림만 먹어라 그러면 드시겠냐고요. 못하죠. 메뉴 선택의 다양성을 예. 보장하는 차원에서 저는 보수파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거든요. 하태경 먼저 막 키워주고 그렇죠. 예. 다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전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이준석 네. 대표가. 이준석 대표가 하는 말도 그 말. 제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지형 자체가 변경될 수가 있겠죠.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네. 유승민 미워하실 필요도 없고 나경원 미워하실 그럼요. 필요도 이미 없고 안철수 대통령인데요. 미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 저희 방송을 좀 보셨으면 좋겠네요. 보실까요?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아니 이렇게 검색하다가 네. 알고리즘으로 뜰 수 제가 있어요. 그 워딩을 제목으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아, 대통령도 보실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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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송? 네. 좋다 좋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탄핵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이제 민주당은 한장관 탄핵을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할 거다,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하고 있는데 할까요?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행동을 민주당이 하고 있다. 네. 탄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엄중함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본인들 정략적으로 전략적으로 하루는 했다가 하루는 안 했다가 치고 빠지기 형식은 그러니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민주당 대단히 잘못한 선택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지 마시라.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네. 한 방송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끌어내려야 돼. 막 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탄핵을 자신들의 원한의 보복수단으로 이용을 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면 네. 역풍 맞습니다. 그럼요. 이거 그러니까 좀 헌법에서 이러지 마세요. 정하는 그냥 건데. 탄핵할 거면 그냥 하세요. 그냥 이런 식의 간보기 행태는 옳지 않습니다. 맞죠? 네, 일부 뭐 지금 탄핵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또 시기를 또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한동훈 장관 어떻게 탄핵으로 자꾸 네. 연결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데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일부 안 맞는 부분은 네. 대통령은 지금 다 모든 걸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어요. 아, 또 그쵸. 그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정책을 뭐 행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가 지금 사실은
몽테스키의 상권 분리 뭐 네. 얘기할 필요도 없는데 행정, 입법, 사법 빼더라도 네. 입법부 국회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법을 만들어서 집행을 시키는데 법을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이 계속 거수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국회 입장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탄핵이니까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상시화되고 된다면 정책 전국이 안 돌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 제공은 좀 대통령실이나 원인도 행정부가 봐야 한다라는 행정부 말씀. 쪽에서 한 거다.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